사춘기보다 더 무섭다는 이름하여 갱춘기. 갱춘기란 갱년기와 사춘기를 합한 신조어로 누구나 겪지만 쉽지 않은 시기인데 자칫 방치하면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을 수 있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갱년기 치료 가운데에서도 한방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주변에서 사춘기 딸과 갱년기 엄마가 서로 부딪히는 모습 가끔 보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호르몬의 균형이 깨진 두 사람이 한 집에 있다 보니까 투닥투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요. 사춘기 자녀 때문에 걱정, 또 자신의 갱년기 증상 때문에 고민,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사춘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엄마들을 위해서 갱년기 한방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참다운 한의원 박영애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폐경과 갱년기의 정확한 개념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경이란 매달 경험하던 월경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월경을 하다가 하지 않는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폐경 전후 수년간을 갱년기라고 합니다. 보통 40대 중반 또는 후반에 시작되고요. 에스트로겐 결핍 그리고 난소 기능의 저하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갱년기라고 합니다. 갱년기를 다시 세분화하면 먼저 40대 중반에서 후반에 처음 생리가 불규칙하게 되면서 미세한 증상으로 점차 시작되는 폐경 이행기. 이때의 증상은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인지 또는 폐경이 다가오면서 오는 증상인지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폐경은 평균적으로 51세, 만 49세에 이루어지는데요. 유전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인종, 역량, 사회경제, 초경 연령, 배란 횟수와는 무관합니다. 흡연하는 분이나 출산 경험이 없는 사람, 자궁을 완전 절제했을 때는 이 폐경이 일찍 일어나고요. 폐경기 후기의 증상은 사람에 따라서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심하거나 영향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갱년기의 호르몬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 가운데 있는 폐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에스트라디올,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같은 그 시점에서 남포 자극 호르몬은 상승합니다. 즉 여성 호르몬 분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뇌하 수체에서 남포 자극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림으로 쉽게 나타낸 자료인데요. 에스트로겐 레벨을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20세, 30세, 35세, 35세에 보면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최고조에 달하고 40세부터는 점점 줄어서 50세, 폐경기에는 반 정도, 그 뒤로도 에스트로겐은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니지만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갱년기에 비만 여성과 마른 여성이 위험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비만 여성은 난소에서는 더 이상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되지 않지만 부신과 난소의 안드로스테네디온이 근육, 지방 조직에서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비만 여성은 혈액 중 에스트로겐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 에스트로겐 의존성 질환인 자궁 내막암이나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갱년기의 비만 여성이라면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정상 체중을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마른 여성이라고 좋은 것이 아니라 마른 여성은 혈액 중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을 찌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운동과 칼슘의 섭취를 통해서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갱년기에 관한 설명을 한번 들어봤는데 네.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얼굴이 빨개지는 것뿐만 아니라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또 심지어 세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이 밖에 또 어떤 증상들이 우리 중년 여성들을 힘들게 하나요? 네, 갱년기 증상을 시기에 따라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폐경이 되기 전에 안면 홍조와 땀이 나고 두근거림, 불면, 불안감,
그리고 기운이 없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 두통, 관절통 위주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폐경 이후에는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고 질건조증으로 인해서 성교통과 성욕 저하가 발생하고 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요실금이 발생하는데요. 또 폐경 이후에 중장기적인 증상으로는 고지혈증,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치매 등의 증상도 갱년기 증상에 속합니다. 병원을 찾는 갱년기 환자의 주소증은 의외로 가장 많은 것이 요통과 등 쪽의 통증입니다. 그 다음으로 안면 홍조와 땀이고요. 그 외에 빈뇨와 요실금, 손발이 저리고 어지럽고 또 잠이 오지 않고 두통, 또 무증상 등으로 한의원에 내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폐경을 언제 진단하는지 궁금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한의원에 오셔서 한 달 생리를 하지 않았다, 2달 정도 생리가 없다, 그럼 저는 폐경이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생리가 없는 기간이 12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 폐경을 진단합니다. 피검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은가, 호르몬 검사를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도 하시지만 그런 검사보다는 증상이 좀 더 우선시 되고요. 자궁 적출술을 시행하였다면 혈액 내 난포 자극 호르몬 수치를 검사하고 또 갱년기 증상을 고려해서 폐경으로 진단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갱년기를 주변에 보면 참 가볍게 느끼는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원장님. 그래서 네네. 이 시기에 치료를 받지 않은 분들이 많던데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일단 이 증상이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갱년기 증상은 평균 7.4년간이나 지속된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12년까지도 지속되는데요. 이 증상을 방치하였을 때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 결핍과 노화가 동반돼서 골다공증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증가하기 때문에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고요. 한의학 치료는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폐경 후 상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이 갱년기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내원하시는데 중국의 가장 오래된 고전인 황제내경 소문 상고천진론을 살펴보겠습니다. 7세에 신장 기능이 왕성해서 영구치가 나고 머리숱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신장 기능이라 하는 것은 신장뿐 아니라 방광, 자궁, 난소, 즉 비뇨기와 생식기의 기능을 모두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14세에 보통 초경이 시작되고 21세에 사랑니가 나고 28세에는 머리숱이 가장 많아집니다. 하지만 35세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최고조 상태에서 점차 떨어지듯이 경락 기운이 감소하고 얼굴색이 어두워지면서 탈모가 시작되고 42세에는 흰머리가 시작되고 49세가 되면 경락의 기운이 모두 쇠퇴하기 때문에 생식 능력이 고갈되고 폐경이 된다고 이 고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갱년기 상열감은 단순히 열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근거림과 발한 또 불면증을 동반하는 만큼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침을 맞고 뜸을 뜨면 원장님, 어떻게 이 열과 화가 좀 가라앉을까요? 네, 한방 치료를 통해서 갱년기 상열감이 좋아질 수 있는데요. 갱년기 상열감의 주 원인은 의학적으로는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난소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라고 알고 있는데 한의학적인 갱년기 상열감의 원인은 신허입니다. 말씀드린 신장의 기능, 즉 비뇨기의 생식기계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특히 음과 양 중에서 음적인 부분이 많이 약해지고 음이 부족해지면 상대적으로 양이 위로 뜹니다. 그런데 열은 위로 가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가슴과 얼굴, 등 쪽으로 자꾸 덮고 안면 홍조가 생기고 땀이 나는 것이죠. 여기에 만약 스트레스까지 더해진다면 사춘기 자녀가 있다든지 직장 스트레스, 가정 불화 등 이런 스트레스가 있다면 간의 기운이 뭉치는 것이 더해져서 이 뭉친 곳에서는 또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울열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상열감이 열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근거림과 땀 그리고 불면을 동반하고 자다가 이 열감과 땀 때문에 깨는 경우도 많습니다. 갱년기 상열감을 한방 치료하기 위해서 내원하는 경우에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얼마나 치료하면 이 증상이 좋아지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내원하셨을 때 시점이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시점으로부터 오래되셨을수록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치료 기간은 보통 증상이 나타난 기간의 2분의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내원하신 경우에는 한두 달 만에 좋아지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시작되자마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한약을 먹으면 바로 증상이 좋아지는가?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체질에 따라서 또 생활 습관에 따라서 성격과 직업 등에 따라서 이 증상의 정도도 다르고 한약을 복용했을 때 이 호전이 되는 속도도 달라지고 또 증상의 지속 기간도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예방인데요. 이 노화 갱년기는 적어도 늦어도 35세부터는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생활과 운동, 또 이제 체질에 맞는 한약을 주기적으로 6개월 정도 간격으로 복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갱년기에 상열감으로 많이 오시지만 이 갱년기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우울감 또 화병 증상 때문에 내원하신 경우도 많은데요. 이 갱년기 우울은 폐경 전의 경제적인 문제, 남편과의 불화, 시댁과의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가정, 환경적인 요인에 갱년기 증상이 겹치면서 우울과 화병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한방 치료의 좋은 점은 한약과 침뜸, 태반약침 같은 치료가 신체적인 증상, 땀과 상열감, 홍조 이런 것만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증상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일생에 2번 정도 자기 체중을 관리하지 못하고 체중이 증가하는 큰 2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신과 출산입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평균적으로 3kg 또 그 이상의 체중 증가가 있죠. 두 번째가 바로 이 폐경인데요. 평소처럼 먹었는데도 살이 찐다. 특히 뱃살이 자꾸 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갱년기에 비만이 많이 오는 이유는 바로 에스트로겐 결핍 때문인데요. 에스트로겐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능도 있고 또 당 흡수가 덜 되도록 하는 그런 효능도 있고 또 엉덩이와 허벅지, 피하에 지방이 쌓이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에스트로겐이 결핍되면서 지방 분해도 덜 되고 당 흡수는 증가되고 엉덩이와 허벅지에 쌓이던 지방이 오히려 복부, 아랫배 쪽에 많이 쌓이면서 상대적으로 다리 쪽이 평소보다 더 가늘어져서 오히려 무릎이나 허리 쪽에는 더 부담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년기에 한방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굶지 않는 다이어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굶으면 요요도 많이 오지만 탈모와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것뿐 아니라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고 공복감을 덜어주고 식단을 관리하면서 본인의 민감도에 맞는 적절한 한약을 복용하고 또 신부열 지방분해 치료, 또 지방분해 전침 치료 등을 병행해서 체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성가셨던 생리가 끝나면 후련할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여성분들이 상실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원장님, 한약을 이렇게 복용을 함으로써 월경을 좀 늦출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한약을 복용해서 월경을 늦추려는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폐경이 된 후에 갱년기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자궁 난소 기능을 강화하는 한약을 처방한 다음 10명 중에 한두 명 비율로 원장님 월경 다시 시작했어요. 저 다시 월경 하나 봐요 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약을 복용해서 일시적으로 자궁 난소 기능이 강화돼서 월경을 다시 하는 경우에도 몇 달 정도가 지나면 다시 폐경이 됩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태어나는 난자 개수가 정해져 있고 배란이 끝나면 폐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약으로 월경을 연장하려고 하는 시도는 옳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초경을 일찍 하면은 성장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초경을 늦춰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생리가 끊어지면 더 이상 아름답고 젊지 않기 때문에 폐경을 늦춰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증상을 치료하고 또 나타나기 전에 미리 초경 같은 경우에는 미리 초경이 되기 전에 성장 치료를 해야 되고 갱년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갱년기 증상을 치료해서 이 갱년기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순리에 맞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갱년기 증상 가운데 하나로 질건조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많은 여성들이 이 증상 때문에 부부관계 어려움이 있다고들 호소를 한다고 해요. 질건조증도 한방 치료로 개선이 가능한 건가요, 원장님? 네, 먼저 갱년기 질건조증이 가임기 질염과 다른 점을 살펴보면요. 이 생리를 하는 기간의 질염은 보통 세균이나 곰팡이 등이 원인으로 분비물이 많아지고 가렵고 냄새가 나는 그런 증상이 특징인데요. 이 갱년기의 질건조증은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분비물이 적어지고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 점막이 얇아지고 그래서 질 내부가 가렵고 따가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 보니 부부관계 시의 통증 그리고 성욕 저하 그래서 부부관계가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는데요.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이 질건조증의 한방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족한 그리고 혈, 진액, 자궁 난소를 보하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또 질염이나 질건조증, 질냄새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한방 질정, 한방 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요양제로 사용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폐경기가 되면 아무래도 이 난소의 기능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원장님. 네네. 그러면 또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런 경우에도 한방 치료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나요? 네, 종종 그런 경우로 한의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갱년기, 폐경이 다가올 때 그리고 폐경 후에 자궁출혈로 찾아오시는데 일단 폐경 후에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산부인과에 가셔서 이런 기질적인 출혈, 이런 질환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참 생리가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생리를 하게 되면 회춘했다고 좋아하실 것이 아니라 혹시 난소암이나 자궁경부암이 아닌지 살펴보셔야 되고요. 폐경이 다가오는 경우에는 먼저 산부인과에 가셔서 용종이나 피임 장치로 인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시고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기능적인 출혈, 즉 호르몬 불균형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갱년기의 부정출혈로 오셨을 때 그 하혈 양상에 따라 치료가 조금 다른데요. 붉은 하혈이 양이 많고 또 어지러울 정도인 경우에는 지혈하는 처방, 즉 기운을 끌어올리는 처방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피의 양이 적고 갈색 찌꺼기 피가 찔끔찔끔 오랫동안 나오는 경우에는 자궁내막 증식증, 자궁내막이 두꺼운데 배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혈을 제거하는 처방을 복용해서 자궁내막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더 이상 부정출혈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발 방지, 월경 회복의 목적으로 이 증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궁 난소 기능을 정상화하고 배란이 규칙적으로 되도록 근본 치료하는 처방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일 중에 석류가 여성에게 아주 좋은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원장님, 그 석류를 좀 많이 먹으면 여성들 건강, 갱년기 건강에 참 좋은가요? 어떻습니까? 네, 갱년기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석류인데요. 네. 석류는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함유하고 있어서 좋지만 반드시 이 종자를 섭취하셔야 됩니다. 이 석류를 드실 때 과즙만 먹고 껍질이나 씨앗을 먹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껍질과 씨앗까지 다 섭취해야 효과가 있고 하루 적정량은 1개입니다. 1개 이상 섭취하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담결림이나 변비를 유발할 수 있고 혈액을 뭉치게 하고 또 저혈압 환자나 열이 많은 사람, 심장 질환자, 그리고 석류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 많이 복용하시는 것이 홍삼인데요. 홍삼은 면역력을 높이고 또 갱년기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체질에 맞지 않는 경우에 오히려 상열감이 심해지고 또 부정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갱년기에 칡이 좋다고 해서 칡을 복용하시는 분도 많은데 칡 속에 있는 다이드제인이라는 성분이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칡을 몸이 찬 사람이 복용하면 소화장애, 식은땀, 저혈압,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이 갱년기에 좋은 식품들은 한의사와 상의한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네. 네. 갱년기에 좋다고 무작정 많이 먹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갱년기는 치료만 잘 받으면 얼마든지 증상을 가볍게 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네. 한약을 먹고 침을 맞고 또 뜸을 뜬다면 이 제2의 사춘기라는 갱년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낼 수 있겠죠? 네, 이 갱년기가 제2의 사춘기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이 중2병 사춘기를 이기는 것이 갱년기라고 합니다. 이 갱년기에 한약과 또 약침 치료,
침 치료, 뜸 치료를 통해서 갱년기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데요. 갱년기 한약은 기본적인 처방은 보신입니다. 신장 기능, 즉 비뇨기, 생식기를 강화하는 처방이 기본이 되지만 이제 사람에 따라 체질에 따라서 위로 뜨는 열을 내려주는 처방, 또는 뭉쳐있는 기운을 풀어주는 처방, 또 심장과 비위, 소화기관을 돕는 처방, 부족한 진액을 보해주는 처방, 또 건조함을 적셔주는 처방을 체질에 따라서 선택해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하거는 태반의 한의학 이름인데요. 이 자하거 약침과 태반 주사의 차이점은 정제한 태반 성분을 사용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 자하거 약침은 혈자리에 주입하기 때문에 치매 효과와 태반의 효과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갱년기 증후군뿐만 아니라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는 난임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침의 경우에는 침을 맞았을 때 베타 엔돌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난소 절제술로 여성 호르몬 결핍을 유도한 동물 모델의 삼교라는 혈자리에 자극을 준 이후에 실험을 진행한 결과 침 자극을 준 실험군이 이 갱년기 우울증 완화 효과가 뚜렷하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삼음교 혈자리는 우리 몸의 음적인 경락이 모두 모이는 혈자리로 생리통, 여성질환, 갱년기에 모두 효과가 있는 자리인데요. 뜸 치료의 경우도 폐경기 이후 여성 51명을 대상으로 안면 홍조에 효과적인 혈자리로 알려진 이런 혈자리 등의 4주 동안 14회에 걸쳐 임상시험을 벌인 결과 이 침을 맞은 그룹이 맞지 않은 그룹보다 안면 홍조의 발생 정도와 횟수가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제2의 사춘기로 알려진 갱년기 증상을 무작정 참는 것보다는 본인의 체질에 맞는 한약 복용과 침과 뜸 치료 그리고 약침 치료를 통해서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갱년기는 그 질환이라기보다는 누구나 겪는 증상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은 우울증이라든가 불면증으로 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한방 치료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네. 자기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서 인생의 후반기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참다운 한의원 박영애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원 씨, 장혜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